안녕하세요. 이런평안히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촬영한 분량도 많고 과목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상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따로 있는 공간에 들어와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시스템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속도도 빠르고 제가 좀 마이크도 좀 교체하고 그래서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촬영이 끝난 뒤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노년기의 그 사회참여 순서로 보면 우리 노년기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삶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 노인 교육이 왜 필요한지, 노인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노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 웰다잉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도 조금 알아보고요. 지역사회 활동도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다루어서 한 25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만약에 좀 내용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을 늘려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좀 보셨고요. 노년기에 우리가 이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병리적 노화의 과정을 거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병과 장애로 점철된 그런 이제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오는 과정이 아닌 질병에 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제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노화인데 심각한 질환이나 기능 장애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들로서 질환에 걸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노인성 질환 또 기저리 질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도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감염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견디지 못하시고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볼 수 있잖아요. 또 사회적 세계가 축소되어서 이제 노인의 사고 가운데 고독한 그런 이제 노년을 보내시면서 활기차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이것도 노화의 과정인데 우리 인행사에서는 이거 노화도 발달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공적인 노화인데, 일반적으로 노화의 과정을 거치는 분이 있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잘 이렇게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극복해내고, 또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극복해내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또 지연시키는 이런 방법을 해서 노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것이 뭐냐면 이제 로우와 칸이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 노화의 과정을 거쳐온 질병 피해가기, 그리고 인생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높은 수준의 어떤 인지, 신체 기능 유지하기, 이런 거죠. 여러분 지난번 신경전달 물질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 경험 얘기를 좀 하면요. 부천에 가면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진달래 동산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연을 즐기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먼저 이제 올라가시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온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입구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오다가 스마트폰 깊이 보다가 앞길 가로수에 있는 벚나무를 못 보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막 험한 욕을 하면서 여기다 길에다 이런 거 심어놔서 자기 다친다고 막 이러면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잖아요. 이때 이제 코티솔이라는 이제 신경절단 물질도 분비되지만 그렇게 될 때 아드레날린이라고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우리의 이제 그 감정 기복이 심하게 만들고 몸은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를 딱 드시고 가로수에 벚꽃이 잘 핀 것을 보고서는요, 참 그 즐거워하시면서 시당국에서 이렇게 꽃을 심어놔서 우리 참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보고 즐기면 그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기분 좋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엔돌핀이거든요. 그럼 이 너무 기분이 좋았을 때 나오는 이 신경 전달 물질과 또 너무 이제 다운됐을 때 나오는 신경 이 두 물질을 조절하는 이제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노년기에 있어서 정말 인지적이나 신체적으로 우리가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적극적인 인생의 삶의 과정을 즐기시고요.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적 기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이제 선생님은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은퇴를 하시죠. 그리고선 그때서부터 세상의 삶의 과정에 이제 개입을 하시면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네를 걸어 다니시고 조금 지역의 경계를 넘으시고 이제는 특정 지역에 다른 세계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제 보행의 그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보고 온몸의 병이 사라지는 그 건강한 삶을 사시는 그 노년의 삶을 지금 선생님 한 분이 소개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병 치레가 많으신 분인데 바디빌더죠. 근육 운동을 하셔가지고 미스터 대회도 나가 수상도 하시는 그런 어르신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정신적 기능, 신체 이 근육 활동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또 장단지 이런 분의 근육이 없어지면요, 이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적당하게 근육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인생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 밑에는 뭐요? 낮은 질병 및 질병에 의한 장애 위험을 피해가는 그런 이제 관리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유급 활동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일거리죠. 가사 일도 보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친구를 돌보는 일도 케어하는 일도 하고 또 종교 활동도 하는 거죠.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사귐을 이렇게 가지시고 또 시민 단체 같은 곳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보수 여부에 상관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사회 참여에 관한 내용인데 또 투표도 이제 우리가 정치 참여하는 거죠. 공동 활동도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 이 개인적 또는 공동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교육 쪽으로 좀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노인 교육은요,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 참여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박사 과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박사다 말은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 아무개 친구가 대학에서 교수를 했어. 사회복지 박사래. 또 상담학 박사라. 그러면 이제 과거의 어떤 경력이 그분들이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운 노하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제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노인과 관련 있는 종사자들에게 노인과 노화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교수자가 되어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포함한 넓은 분야의 교육 활동을 이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노인 교육 분야도 우리가 이제 노인 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노인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생의 트리플 사이클을 예감은 30년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고 또 30년은 결혼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왔는데, 이 부부가 나머지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노인 교육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평생 학습 사회라잖아요. 또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사회 변화하는 모습, 관련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또 실제 어른들이 기대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만 해도 이제 60세가 넘어서 이제 뭐 악기도 다루지만 요즘은 이제 그 기네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촬영하는 것을 편집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수준 높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아마 노인 교육의 필요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핵가족화가 이루어져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의 폭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일대 세대 간의 이해를 위한 노인 교육도 요구되고 있고, 지금 젊은 세대하고 저희 세대의 가치관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독립적인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양한 욕구 변화와 또 노인에 대한 시각 변화 등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은 이제 그 노인 교육의 목표를 정해놓고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것인가. 경제적인 이유도 들 수가 있고요. 사회 또는 시민의식의 이유도 될 수가 있고, 개인적 웰빙 뭐 이런 분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첫 시간에 만나면 사회복지가 뭐냐고 물어요. 그럼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잘 먹고 잘 살다가 정말 아름다운 생을 마치는 게 이게 이제 복지다 그러거든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 이건 웰빙이잖아요. 잘 죽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삶의 질로 본다고 하면 웰다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도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 좀 깊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이 학습자이고 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하는 교육을 말하고요.
노인에 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느 연령대이든 간에 노인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노년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학습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노화와 노인에 관한 지식과 적용 기술, 고령 친화의 삶 이해, 고령 친화 능력 개발 및 노인과 상호작용 필요한 지식도 우리가 쌓아가야 되고 이런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기술을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이제 작물 재배법이라든지 농사 짓는 그런 거, 또 해외 여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 마스터하는 거, 뭐 이런 등등 함께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교육인데 교수자가 노인이 평생 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삶의 의미를 아주 좀 차원 높게 부여하고 자기 효능감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노인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는 의의를 갖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노인 교육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독일 같은 독일의 시민대학이 있거든요. 이게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교육도 하고 능력 개발의 직업 교육도 하거든요. 노인 취업 교육, 노인 대상 전문가 교육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가 교육, 삶의 질하고 관련된 건데 로드 스칼라 같은 이런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강조한 웰다잉 교육이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노인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이런 웰다잉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생을 잘 마무리하는 이들에게 죽음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에게 죽음과 관련 고통에 대처하고 극복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 또 그리고 직업적으로 타인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는 직업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인 같은 분들, 종교 지도자들, 이제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런 분들, 또 직업적으로 요양보호사들, 또 호스피스 활동하는 이런 활동가들 이런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 이해와 가족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준 기술이 있어야지만 훨씬 더 이 웰다잉 교육하는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장례 문화도 자연 친화적 장례를 이제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인데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행동을 강조하죠. 그래서 자원봉사란 말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공적, 사적 조직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여가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고요. 노년기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회활동을 말합니다. 저하고 같이 석사 과정을 공부했던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장로님 계신데 이분은 이제 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웃음 치료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왕성하게 요양원은 정신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강의도 하시고 즐겨 하시는 그런 이제 어르신이 있으셔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가끔 문자로도 서로 이제 통화하고 또 나누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거든요. 참 노년의 삶을 멋있게 보내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요. 왜 그러면 노인 자원봉사 필요하냐? 그리고 현황은 어떠냐? 할선 방안이 뭐냐? 이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분야에 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인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에게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요. 함께 자기 유연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노년기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져온다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이제 봉사활동에서 경험적 욕구, 사회적 책임감의 욕구, 사회적 접촉 욕구, 타인의 기대 부응의 욕구, 사회적 안정의 욕구, 사회적 교환의 욕구, 성취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따로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인데, 성이라든지 교육 수준, 연령,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이런 이전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도 하고 이제 기말고사 문제 풀면서 노인들에게 범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요즘은 이제 성범죄도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구하시면서 이런 분야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의 그 자료, 통계청 자료 이런 것을 좀 함께 보면요. 노인 자원봉사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조사 보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잘 참여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06년에는 6.5, 그다음에 2000은 7%, 2010 7.2, 그래서 2010년 7.8%. 이렇게 해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13-5에서 보면 사회적 기여 활동의 성과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라 그랬는데,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조금 앞서 있죠. 활동을 이제 왕성해요. 자원봉사도 여성은 11.6%인데 남성은 14.1%. 기부활동도 보면 남성이 38%인데 여성은 35.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것도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베이비 부모 패널 연구에서 이 책의 저자인 한경애 교수님이 제자들하고 연구한 데이터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 조직인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통적 목적을 만드는 집단은 지역사회 조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된 기관은 이제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들이 있고요. 종교 기관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노인이 가장 흔하게 선택한 세적 사회 모임이다. 정치 참여인들 아마 이건 교재의 내용이 좀 변할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이 사이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아주 적극 참여하죠. 일명 태극기 부대라.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떤 해석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도 나중에 추이로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